2년 거주해도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해 줄게. 오늘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 추세는 너무 쉽게 바뀌어요. 왜? 안녕하세요. 사들의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며칠 동안 둔촌주공 청약으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습니다. 물론 청약 결과는 흥행에는 좀 실패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지배적이고요. 장위 사구역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 이 분양 시장이 썩 좋지 않아질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미분양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분양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또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하나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얘기할 때 미분양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미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막 분양을 진행했는데 미분양이 되면서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할인 분양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애프터 리빙제, 뭐 프리 리빙제라고 해서 살아보고 결정해, 2년 살아보고 결정해도 괜찮아 해서 약간 유예하면서, 분양 자체 계약을 유예하면서 좀 이렇게 유도하는, 분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또 많이 활용되기도 했었거든요. 저 당시 사실은 할인 분양하고 하면서 선 분양 받았던 수분양자들과 이제 건설사 간에 굉장히 충돌 마찰이 많았고,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되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이제 프리리빙제가 이런 거죠. 뭐 2년 살아보고 결정하자. 2년 거주해도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해 줄게. 그리고 담보대출도 2년간 전액 지원해 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마치 과거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는데, 저는 이제 문자로 도는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겁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가 서희스타일스예요. 서희스타일스인데 입주자 모집 공고 취소 및 공급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될 경우에 배액 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사업 주체가 너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 환불해주고 계약금 50%를 합의해서 지급하겠다. 계약금의 50%를 추가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그게 구청을 통해서 승인 고시가 된다면, 취소가 된다면 당첨 사실 삭제, 그리고 청약통장 부활을 요청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뉴스로 내용이 다시 뜨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된 상황이고 좀 충격적인 기사인 게 맞는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인천의 이제 미추홀구에 재물포역하고 도화역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의 인프라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144세대 공급을 하는데 2025년 8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제 뭐 토지 오염토가 있어서 좀 당장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청약 경쟁률 나쁘지 않았습니다. 본청약에서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막상 이제 본계약에 들어간 분들이 많지 않고, 또는 이제 뭐 요건이 안 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률은 뭐 한 4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을 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계약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도저히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런 것이 뭐 인천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 이제 눈물의 땡처리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다시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일부가 뭐 잘 분양 진행이 안 되면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그런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분양가 할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유에 있는 아파트, 수유동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를 많이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전국의 미분양 현황입니다. 우리가 미분양을 볼 때는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현재 분양을 했을 때 안 되는 미분양,
그러니까 이제 선분양으로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되려면 몇 년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의 미분양과 그 다음에 준공이 다 돼서 이제 입주할 수 있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준공 후 미분양,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만큼 집이 다 지어졌음에도 아무도 와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집을 거주할 사람이 없는 상황. 이건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시면 전국의 미분양 현황은 이제 우리가 과거 안 좋았던 시점에 확실히 뭐 그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이나 그다음에 그냥 미분양이 다 모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뭐 소화가 좀 되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굉장히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5, 16년, 14, 15년 이때 안 좋을 때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많이 하지 못했죠. 그리고 좀 늦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 계획을 굉장히 늦게 발표하면서 실제적인 공급이 많이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이제 분양이 조금 시작되는데 그것들이 미분양이 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을 볼까요? 서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시점에서는 뭐 준공 후 미분양이건 그냥 미분양이건 다 많았는데 2014, 15년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게 다 줄어듭니다. 딱 한 번 2019년에 조금 수치가 올라갔던 것이 광진구에 있는 그랜드파크라는 아파트인데 당시 잠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분양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양받던 분들도 고민을 좀 했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다 분양이 지금은 끝났고 입주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이 현재 시세에서 보면 비싸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2022년 들어오면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악성 미분양도 일부 있어요. 아까 수요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100 몇십 세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지역 볼까요? 경기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 물량이 과거엔 굉장히 미분양이 많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차분히 줄어들어서 이제 뭐 동탄이라든지 2기 신도시들 공급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입주되는 그 시점 지나면서부터 거의 미분양 물량이 없어지고 있고요. 악성 미분양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바닥에 거의 깔려있는 상태고 지금 준공 후 그냥 미분양 물량은 조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에 뭐 지금 도하에서 그런 일이 터졌지만 미추홀구에서 터졌지만 사실상 과거 2020년도까지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이든 그냥 미분양 물량이든 다 많았었기 때문에 인천이 시세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었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시점 2019년 하반기 정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모든 물량이 소화된 시점에서 조금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 지금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과거의 물량과 지금 물량 수치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다. 추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추세의 문제로 대두하기에 좋은 것은 지금 악성 미분양은 별로 추세적인 게 없고요. 사실상 지금 미분양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는 너무 쉽게 바뀌어요. 왜? 심리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투자의 아니면 매수자의 어떤 분위기, 마음 이것이 바뀌어지면 그 추세는 바로 급변하기 때문에 그 추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추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미분양이 날까요? 지금 수도권, 지금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가격이 비싸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은 분양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이자 내가 부담할 수 없는데 높은 가격에 집 안 사겠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일단 분양이 좀 잘 안 되고요. 특히나 이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입은 아예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완전히 입지가 초 좋은 입지냐, 뭐 강남 3구 아니죠. 송파구가 아니라 강동구로 들어가 있고 단지가 대단지라서 너무 크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여기는 좀 애매한데 내가 저 현금을 다 털어서 저기 들어가는 게 맞을까? 가격이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둔촌주공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입지. 가격이 굉장히 조금 비싸다 싶어도 입지가 아주 훌륭하다면, 조금 비싸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가격도 그렇게 싼 거 아닌데, 입지는 뭐 저쪽에 뭐 역도 멀어, 주변에 뭐 막 시장통이야, 뭐 주변이 뭐 언덕이야, 뭐 이런 식이라면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접에는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저 가격에 저 입지 사서 가격 더 떨어지면 어떡해? 무서운데? 지금 하는 게 맞을까? 굳이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안 할래. 이런 심리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 미분양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물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데, 지방 일부 지역, 대구 이런 지역들의 어떤 물량이 많은 걸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미분양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수치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 아니라면 현재의 미분양은 심리적인 어떤 위축, 어떤 심리 시장의 위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쪼그라들었던 심리가 풀어지게 되는 순간 어떤 분양 물량도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문제는 있어요. 지금 이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양 받으시려는 분들도 2020년, 21년에는 분양하면 무조건 덤볐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사도 똑같죠. 2020년, 21년 아니면 2019년 시장 좋을 때 땅을 사서 분양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좋든 안 좋든 다 분양되던 시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분양 물량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서 좋은 자리와 그렇지 못한 자리에서의 어떤 이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나 좀 아주 중견 건설사 아닌 중소 건설사들은 좀 위험스러운 PF 어떤 부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PF 부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등록임대사업제입니다. 이게 왜 미분양과 연결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등록임대사업제와 미분양,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무조건 나쁘지만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